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 이틀로 강세를 기록한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1%대, 코스닥은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기관 순매수 탑5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선 모두 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이 2.05%, LG화학이 2.12%, 삼성 SDI가 4.7%, LG에너지솔루션이 0.3% 올랐습니다. 어제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다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에 어제까지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거래일에 7%대 강세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나머지 셋업체들 쪽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LG화학이 2% 그리고 삼성 SDI가 4%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어제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리튬과 관련해서 포스코퓨처엠 주목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2.05% 상승해줬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에 어제 시장에서도 1%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4%대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 투자자들이 2차전지 셋업체들을 모두 다 매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삼성 SDI는 개별적인 소식까지 들고 왔습니다. 삼성 SDI 전일 종가 53만 5천 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제2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합작 법인은 총 생산 능력 67기가와트시 규모의 스타플러스 에너지 코코모 기가팩토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공장은 33기가와트시 규모로 2025년 1분기에 그리고 2공장의 경우에는 34기가와트시 규모로 2027년 초에 각각 가동할 예정입니다. 1공장과 2공장에서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 소식 속에서도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제2공장을 건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2%대 강세가 기록됐는데요. 거래대금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 코스닥에서는 7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위주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5가지 종목들을 골라왔는데요. 전 신성 델타테크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2% 넘게 급락하면서 12.87% 하락한 56,2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던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 초전도체 프로젝트에 $10,000,000를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 내에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같은 2차 전지주들 코스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 14.5% 강세 기록하면서 5,250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 오랜만에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또 한 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는 단번에 87만 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BM도 25만 원 선까지 복귀하면서 25만 4천 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코스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특징주로는 포스코 DX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도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에 급등을 한 것도 있었지만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DX는 효성 첨단 소재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인 AWorks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건데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인 AWorks를 산업용 소재 생산 기업인 효성 첨단 소재에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요. 따라서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업체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도 AWorks를 공급한 바가 있고요. 또 직원들이 매일 대량 제조 생산 데이터를 다운받아 정제에 작성해오던 품질 보고서를 이 RPA를 적용해 자동화함으로써 90% 이상 업무 효율화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A가 바로 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인 AWork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기업에 납품을 하고 함께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전기차 분야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입어 급등을 한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전자와 루시드모터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통신 및 전기차 분야의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루시드 공조 부품 납품 사실이 부각됐던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무함마디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통신과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는 전력청과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000개 지역에 5,000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루시드 전기차의 공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 세원 쪽으로 수혜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여기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룹주로 함께 엮이면서 어느 정도 강세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 들어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도 한 가지 들고 왔었죠. 기억을 해보자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서비스를 연동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 태블릿 PC에서 이제 오피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폴라리스 오피스가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트렌드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가가 급등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주행 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이 폴라리스 오피스 쪽으로도 수혜가 더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주목도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의 호재 소식까지 부각을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14.5% 오른 5,2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시장이 또 한 번 강세를 기록해줘서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특징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LG전자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시각 차이가 조금 많이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는 가전 쪽으로 이번에 굉장히 큰 이제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모기지 주택의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게 되면서 뭐 북미 시장이나 아니면은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가전 수요가 크게 올라올 수 없는 좀 환경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가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요는 약세이긴 하지만은 LG전자에 대한 가전 쪽은 생각보다 특히 프리미엄 쪽은 생각보다 선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가전 업체들 중에서도 약간 그 시장을 조금 시장을 MS가 줄어든 시장에서 그 시장을 LG전자가 조금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만약에 추후에 어느 정도 모기지 금리가 회복이 되거나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LG전자가 여기서 좀 더 캐파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그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방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 한 1분기부터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가장 큰 성장 모멘텀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사실 전기차 수요가 조금은 부진하고는 있지만은 그나마 LG전자는 여기서도 전방산업에서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본사업이었던 가전이 어느 정도 이 자리를 계속 이제 기본적인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꽉 잡고 있는 이런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도 향후 적어도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한 2025년을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LG전자는 이 자리 자체를 좀 지키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가전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판매 호조를 이루어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션브릿지, 오스코텍, 얼라인드, 대성에너지, 드림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두 가지 종목들은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얼라인드, 대성에너지,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의 강세 그리고 어제 본장에서의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된 종목입니다. 먼저 얼라인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8.88% 상승을 하면서 1,79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한국 내 연구원이 초기 치매 치료제 단서 획득 소식에 연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사실이 알려졌던 종목으로 어제 25%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8%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유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을 받았고요. 이 소식에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드림텍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부품 관련된 종목들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드림텍 시간의 거래에서 4.25% 상승하면서 13,7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오션브릿지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정규장에서는 4.18% 상승을 하면서 14,69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4% 상한가를 기록하며 16,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션브릿지의 상승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공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펜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회사가 TMC 주식회사의 보유 주식 300만 주 가량을 약 650억 원 가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한 주당 가액이 19,570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종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인데요. 정규장에서는 1.53% 하락하면서 2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9.31% 상승하며 31,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스코텍도 역시나 보도 내용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유한양행의 신약인 렉나자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왜 유한양행이 아니라 오스코텍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이 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유한양행도 3%대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렉나자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은 렉나자의 원 개발사인 제노스코의 모회사인데요. 시장에서는 렉나자 제품 판매를 통한 로열티의 수익으로 10% 정도를 오스코텍이 수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기대감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두 가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T사이언티픽, 엑스게이트, 코이버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우리로와 엑스게이트, 코이버만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친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T사이언티픽은 특별한 악재 없이도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우리로는 3.99% 하락하며 2,52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엑스게이트는 3.06%, 코이버는 2.67% 하락했습니다. 네, 양자암호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는데요. 물론 어제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 놓여져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때에도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테마를 형성하면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해당 종목들 외에도 CQ센이나 KCS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공시까지 뜨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유한양이 오스코텍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일단 받았었고, 물론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한 번 더 세게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1차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달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도 이미 이제 승인을 한번 받았었고, 왜냐면은 이게 렉나자 자체가 이제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1년 치면은 그냥 7,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만큼 그만큼 1차 치료제에 이제 급여 선정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10월 23일, 오늘 20일 날 이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되고 23일 이제 인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마리포사 이제 원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태암학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이제 생각보다 컨센보다 조금 낮은 합수를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얀센의 발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조에 대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렉나자가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한 2025년 아니면 24년 하반기쯤에 이제 집판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거고, 만약 시장에서는 15조에서 20조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타그리스보다 우위에 있는 시장을 좀 선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후에 유한양이나 이제 오스코텍에 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인해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한양의 자체적인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1차 치료제에 대한 약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타고리스는 워낙 이제 강한 이제 할인율을 좀 받았기 약가 인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가격 경쟁력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블록버스터 자체 신약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이런 비슷해폭 폐암 관련 이슈로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클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23일을 어떻게 보면 1분기 때부터 계속 시장에서는 영향을 이 하나만으로 좀 시장을 끌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좀 유의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유한양행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간의 특징주로는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다가 10월 말에 있을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만큼 주가의 흐름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 전거래일까지 우리 증시 강하게 잘 가졌는데요. 금요일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우상향 가자. 빵야 빵야!